자, 88페이지고요. 자,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88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잠깐 핵심 요약을 정리하고 문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을 봐주실까요? 오늘 저희들 첫 시간에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네. 용도지역 안에서 행비 제한, 건축 제한은 무엇을 정하죠? 대통령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을 정한다라고 하죠. 2시간 지났는데. 용도지역별 행위, 짧으니까 연습 안 하니까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도지구 안에서 땅 사면한 건축 제한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외우시라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은 대통령령,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한다. 그렇게 돼. 이 원칙이라고. 단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개별 법률이나 또 지구 단위 계획 등에 의해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이걸 외워야 되죠. 그래서 특례가 인정되는 거, 조례로 건축 제한을 하지 않는 용도지구는 암기를 하셔야 돼. 이거는 안 외우면은 뭐 공자님이 오셔도 답을 못 찾아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용도지구안에서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 첫 번째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고도지구. 이런 나중에 그 해설집을 보시면은 이제 오해 복습할 때 보거나 요약집 보면은 지금 써는 게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외웁니다. 나올 때마다 쓰면은 늘 필기하셔야 돼요. 네. 고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고도지구에서 어떻게 건축이 제한되느냐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을 받게 되고, 그게 고도지구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동네에 여기에 고도지구가 지정돼서 물어볼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부동산 동네에서 하시면은 동네의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 주민들이 그렇게 인정해버려요. 간판 딱 걸어버리면은 자격증도 따셨구나, 어렵다던데 전문가님. 그렇게 하다 물어보죠. 우리 동네 고도지구잖아요. 고도지구가 뭐죠라고 물었는데 이제 전문가가 말을 못하고 얼굴이 뿔그락 풀어가면은 소문나죠. 이제 제 집에 자격증 걸었는데 어떻게 땄을까 막 그렇게 하죠. 이제 고도지구가 뭔지도 모르더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물어봅니다, 손님은. 그럼 대답해야 되죠. 여러분이 질문했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면은 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는 깨지는 거와 똑같잖아. 맞죠? 초보 강사 제일 무서운 게 질문이에요. 물어볼까봐. 개우 외워서 강의하는데 물어보면 이제 큰일 나잖아. 왜를 답해 줄 수 없으면은 초보 부동산 하시면 나중에 초보 부동산 전문가도 마찬가지라고. 고객의 느닷없는 질문에 이제 그렇죠. 거기서 밀리면은 상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이끌어가서 상담의 성공에 계약서에 도장을 받잖아. 그죠? 수수료 들어오는 거잖아. 고도지구가 뭐냐면은 도시군 관리, 고도지구는 용도지구잖아.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잖아. 지정을 결정해서 고시하잖아. 뭘 알리냐면은 그때 이 고도지구에서 건축물 높이는 몇 층으로 결정되었는지를 지구 지정을 결정 고시할 때 함께 고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고도지구 지정을 결정할 때 이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는 50m라고 높이를 결정해서 고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시될 때는 이 고도지구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50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결정을 하면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고시되잖아. 도시군 관리로 결정 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어. 건축 제한을 하려고 만든 게 뭐죠? 고도지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도지구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몇 미터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고도 최고 한도를 조례로 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여 고시합니까? 고도지구 지정을 결정 고시할 때 그 고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의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자는 이루어지니까 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외워둬야 됩니까? 이걸 외워야 시험 칠 거 아니야. 시험 이렇게 나온다니까. 고도지구안에서 건축자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옳겠습니까? X.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지나칠 정도로 설명해 드리잖아. 조금만 외우면 되겠네. 지나치게 반복해 드렸으니까. 다음 두 번째. 자연취락지구 오늘 배웠잖아. 자연취락지구는 뭐죠? 녹간농장에서 취락지구의 목적이잖아. 그래서 자연취락지구에서 땅 사면은 그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거야. 대통령령. 대통령령이 뭐죠? 이 법, 국토교육법,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자연취락지구에서 토지 상담할 때는 국토교육법 시행령을 찾아보고 그 시행령에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이런 건축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쭉 나와 있으니까 이 표를 보고 상담을 하는 거야. 그럼 시험에는 이 표를 외웠는지 물어보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외웠는지는 잘 안 내는데 작년에 여기까지 나와버린 거죠. 법전을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수험생이 전부 같은 입장이 되는 거잖아. 그렇다고 법전을 다 외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보통 여기까지 시험을 내요. 근데 작년에 여기까지 들어갔죠. 그런 문제는 작정하고 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험생이 극복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법전을 들고 시험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입장에서 찍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만 찍은 게 아니고. 그런 게 한두 문제는 있어 없어? 있죠. 모든 법전을 외우라고 가르칠 수 없는 거잖아. 공법은 한두 문제는 안 배운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법전을 우리가 몇 년 연구할 수는 없는 거고. 다음 3번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목적이 뭐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정비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집단취락지구에서는 개별법률 무슨 법이죠?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건축자를 받게 되는 거야. 다행히 이것만 외워두면 되지. 개특법의 내용을 외우는 건 아니잖아. 개특법은 시험 보면 안 들어가니까. 개특법에서 끝나는 거죠. 시험 이렇게 나와요. 집단취락지구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계획 조례에 한다. 옮겼습니까? X. 조례가 아니고 뭐죠? 개특법.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진흥지구. 아까 잠깐 나왔는데 다음 주 정도 가면 이제 이유를 알게 되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그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을 위한 요건을 갖추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죠. 그럼 3년 내에 무엇이 결정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니까 그 지구 단위 계획에 위반된 건축을 못하도록 건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곳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에서 개발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법상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야. 그때는 개발 계획에 위배되는 건축을 할 수 있어 없도록 건축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개발지정지구인 경우 건축자는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의한다. 그럼 몇 개를 외우면 되죠? 이 네 개를 외우면 되잖아.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개발지정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이 네 개를 외우고 봐요. 이 고도지구나 자연취락지구나 집단취락지구나 개발지정지구 아니면 전부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해서 건축제를 한다고 외우는 거라고. 답을 찾아가는 거라고. 그럼 이건 네 개를 안 외우면 답 찾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건축제는. 그러니까 공자님 보시도 네 개는 외우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외우고 있으면 간 크신 분이다. 진짜 간 크신 분이야. 나는 이런 거 안 외우면 잠도 편안하게 못 자겠어. 일어나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붙잖아 우리가. 해주실 수 있죠? 네. 그러면 한번 경관지구는 조례로 정하지 않은 4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뭐죠? 도시군 계획 조례로 건축제는 이루어지는 거라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도 여기요. 여기 4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없죠? 여기에 없으면 원칙대로 뭐죠? 전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전부에 따라서 건축제를 만들고 문제를 푸는 거라니까. 이해하실 수 있죠? 이 4개 외우시면 되죠. 이거 안 외우면 4개 안 외우면 나는 강 크신 분이야. 강심장이죠. 다음 3번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개특법 그렇게 한다고.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아니고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예요.
5번 개발지능 중앙에서의 건축자는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이 되는 거죠. 근데 왜 4번을 보고서 말은 3번으로 나갈까? 그죠? 자, 내려오시고 66번. 국토교급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건축제한 특례사항입니다. 66번은 언제든지 그 오지선당에 반영될 수 있는 지문들이니까 전부가 중요합니다. 네. 1번 볼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도시공계획시설. 아까 나왔던 지문인데 도시공계획시설 줄 거예요. 도시공계획시설 무엇이 있죠? 도로, 지하철, 한강대교 등이잖아. 이런 도시공계획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확하죠? 그리고 경관지구 동그라미 하시고 고도지구 동그라미 하시고 경관지구, 고도지구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서 무엇을 한대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 줄 것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이에요. 거기 드시고 경관지구 오늘 배웠는데 경관지구는 경관,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훼손하려고 합니까? 유지, 보존, 형성이 됩니까? 유지하고, 보존하고, 형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아름다운 경관을, 도시 경관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유지, 보존, 형성하려면은,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까? 강화합니까? 강화하거든.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는. 한마디로. 규제가 강화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아파트 리모델링 할 거야. 리모델링 하려면 청축 리모델링과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죠. 청축 리모델링은 주거전용 면적을 증축하는 방법도 있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수직으로 세대수를 증축하게 되죠. 수직 증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까? 풀어줘야 됩니까? 완화를 해줘야 리모델링이 제대로 증축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관지구 안에서 혹은 고도지구 안에서, 고도지구에서도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수직 증축을 할 수 있어요? 없어? 없잖아, 리모델링 할 때. 그래서 특례로서 이런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 등 제한을 강화합니까? 완화해줘야 됩니까? 완화해주게 된 거라고. 경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그 뒤에 줄 것죠? 건축물의 높이나 규모 등 제한을 강화합니까? 완화 제한해줄 수 있습니까? 완화해줄 수 있다. 그래서 특례죠. 특례로서 특별한 예외로서 리모델링 할 때는 완화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 경관지구, 고도지구로 묶일 수도 리모델링 할 때는 건축물의 높이 등이 강화됩니까? 완화 제한이 가능합니까? 완화 제한 가능.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하고 읽어둬야 되고요. 3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야적장, 레미콘, 아스콘 생산시설 등 공소용 부대 시설의 설치는 허가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도 레미콘 생산, 아스콘 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사용 후에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개발이 허가 가능해요.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개발이 허가 가능.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될 수 있어요. 3번 다시 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야적장이나 레미콘, 아스콘 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 설치는 원상 복구,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될 수 있다. 사용 후에 공사 끝나면 이제 사용했잖아, 그죠? 사용 후에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3번이 정답이고요. 이것도 오지선당에 한 3년 전인가 한번 들어갔죠. 오지선당에 들어가서 출제됐습니다. 쓸데없는 거 안 적어놨죠. 특례 규정 중에 나올 수 있는 것들, 가능성이 높은 것 위주로 모아뒀기 때문에 여기 나온 지문들은 다 읽어두셔야 된다고. 동그라미 하십시오. 방제지구. 손 떼고. 방제지구에서는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할 때 청수부터 줄 것죠. 끝까지 청수 제한할 때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한다면 그 필로티 부분은 청수 산정에 포함시킵니까? 제외시켜줍니까? 제외시켜준다고. 이것도 잠깐 이해가 되면 좋으니까 앞을 봐주실까요? 무슨 용도지구라고 그랬었죠? 방제지구. 좋아요.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화재 예방입니까? 재해 예방입니까? 재해 예방제. 그 말은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용도지구까지 지정했다는 것은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홍수가 나면 침수된다든지 등등. 그러면은 여기다가 방제지구인데 5층으로 허가받았어. 건물을 5층으로 허가받았다고? 몇 층? 5층 허가받았다고. 5층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렇게 건축을 해서 5개층이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층인데 1층 전부를 방제지구에서 필로티 구조로 건축한 거야. 필로티 구조는 1층 전부가 기둥만 있어. 그럼 거기는 거실이나 사무실 등이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리고 건축물 출입 통로나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우리 원룸 가면은 많이 이런 구조가 많죠? 필드 구조가 많거든. 이럴 경우에는 1층 전부를 필드 구조로 하면은 청수를 선정할 때는 이것은 포함시킵니까? 재배해 줍니까? 재배시켜 주니까. 아까 몇 층 허가 받았죠? 5층 허가 받았잖아. 그럼 이것은 청수에서 재배시켜 주니까 여기 5층 위에다가 하나를 추가로 건축하는 게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거야. 1층을 주거 용도나 거실 용도를 쓰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 더 쓰니까, 하나 더 올렸으니까 몇 개 층은 활용할 수 있죠. 법대로 5개 층은 다 활용 다 하잖아. 근데 1층은 필드지 구조로 기둥만 있으니까 홍수가 나서 방제지고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1층 정도 침수되지 2층, 3층이 침수되지도 않잖아. 그러면 재해를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방제지구를 쓰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층 전부를 필드지 구조로 한 경우에는 1층은 청수 선정할 때 포함시킵니까? 재배시킵니까? 재배시켜서 그 1층 대신에 위에다가 한 층을 더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거라고. 다음 내려오시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건축자는 개별법. 무슨 법이죠? 수산자원관리법. 이건 안 묘시. 여기까지 해서 용도지구입니다. 지금까지 용도지구별 건축지형까지 전부 다 했구나. 이제 용도구역편 갑니다. 89페이지. 네, 포인터 10이죠. 네, 용도구역편을 펼쳐두시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용도구역을 충분히 또 배경 설명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개를 드시고 용도구역편 설명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었죠.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세 가지. 저를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용도지구는 어떻게 분류되죠? 크게? 법정 용도지구가 있죠.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법정 용도지구 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시도의 지형 여건상 필요하면 법령상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 고시할 수도 있죠. 시도별로 지형 여건상 필요하면 신설 용도지구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지형 여건상 필요하면 용도지구를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 지정을 할 수 있죠. 그때 조례로 세분되거나 추가 세분 지정되는 용도지구 세계를 어떻게 웃죠? 경중이는 특이하다. 경중이는 특이하다. 그렇게 웃었죠. 경중이는 특이하다. 경이 뭐죠? 경관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특은 뭐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렇게 웃었죠. 경중이는 특이하다. 용도구역 갈게요. 여기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자를 강화하고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합니다. 뭐죠? 용도지구라고 배웠잖아, 앞시간에. 그 용도구역이 뭔지 해보십시오.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자를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여서 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3형제예요. 형제는 엄마가 같아야 되죠? 그럼 대답이 왜 싫잖아요? 엄마가 그렇구나. 다를 수도 있긴 있구나. 원칙은 엄마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는 엄마가 같아야 되니까 누가 나왔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계획이 나온 삼행제라고. 첫째가 누구죠? 용도지역. 둘째가 누구죠? 용도지구. 그러니까 지역의 지정이 있어야 그 위에 부가지로 이게 지정이 둘째잖아.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자를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하니까 용도구역은 셋째가 되는 거라고. 삼행지구나. 첫째, 둘째, 셋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용도구역은 진짜 아셔야 되니까 용도구역의 위치, 그 그림은 수업 때마다 제가 그리니까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요, 인천이에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죠. 인천이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는 인천시 외곽에 지정된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고. 말씀하십시오.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시오. 뭐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데 실제로 공인중개 사장님들 보시면은 개발제한구역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관리지역이나 저 농림지역, 저 도시지역 밖으로 나가면은 주로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항상
도시적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 등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지켜내고자 하는 게 뭐죠? 그린벨트고, 도로 주변의 자연경관을 개발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게 뭐죠? 접도구역이고, 해안가, 바닷가, 아름다운 해안선을 지키기 위한, 자연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나온 거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나온 거죠. 위치를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진짜 전문가 맞잖아. 그 다음에 이 공원의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그리고 여기를 보시죠. 이거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묶이지 않으면 시가지가 조성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됩니다. 이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죠? 시가화 조정, 시가화 조정 구역이 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그렇게 돼버려요. 네.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딱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목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필요한 도시지역이 하나요?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이 결정옷이 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잖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그 그림도 허투루 그린 게 다 법 조문에 맞도록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까지 가는 까닭으로서 인천에 공유수행 바다가 있죠. 인천 아파트 중에서 수단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행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단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대부분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행과 인접 토지도 포함돼 안 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도 봐요. 인천이잖아. 여기는 공유수맥, 여기는 인접 토지가 되잖아. 이 그림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니까. 늘 이렇게 그래요. 법 조문에 맞도록. 그 다음에 지난주 배웠던 거 물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가 누가 결정하죠? 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 계획은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은 국장. 수단조원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은 회장. 감사합니다. 복습 많이 하셨구나. 좋아요. 갑자기 서울 왔어. 삼성동 한전부지. 혁신도시, 전라도 나주 혁신도시를 가버렸거든. 혁신도시 건설할 때 수십조 원이 들었어. 그럼 정부는 이걸 비싸게 팔아야 되죠? 팔기 위해서는 여기도 하고 여기 이 지역에 개발 입지 규제를 최대화해야 됩니까? 최소화해야 됩니까? 규제를 최소화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용도구역이 뭐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무엇을 수립하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이 행정 계획에 의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는 거예요. 이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되는 거죠. 이 5개, 입지규제 최소구역부터 수단자원보호구역까지 이 5개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도시공관리로 결정을 고시하게 되는 거죠. 자, 개발제한구역도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수험 준비를 한 3개 정도를 하시면 돼요.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시험에 내죠. 누구죠? 국장.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4개를 외워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4개를 외우셔야 돼요. 4개를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마이크 들고 내려가면 외울 수 있으신 분이 많지 않을 건데, 이 용도구역은 목적을 정확하게 안 외우면 답차기 힘들어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비법이 용도구역별 목적을 정확하게 외우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상식으로 하자.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에 건축된 개발이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되니까 이쪽으로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됩니까? 방지할 수 있습니까? 방지. 그래서 첫 번째 그린벨트를 만든 목적은,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를 만든 목적은 도시가 그쪽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첫 번째 같이 외워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이게 첫 번째 목적이야. 두 번째는 건축물에 건축된 개발이 제한되니까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면 여기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줄 수 있죠. 3가지 했잖아. 도시 주변에 뭘 보존하죠?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해주고 이 세 가지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가깝죠. 인천이나 수도권 산속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 다 있고요. 군부대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적은 국방부 장관이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 요청해요. 이렇게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목적으로도 도시개발 제한국이 지정될 수 있다. 목적이 몇 개죠? 네 개를 여러분 읽어보고 이해하고 시험 치려고 하죠. 다 못 찾아요. 글자 한 톨도 안 하는 게 비법인 것 같다. 도시 물리산 확산 방지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주고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목적으로 지정한다. 정확히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을까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손님이 땅 사면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 개발이 제한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국토교육법으로 정하지 않고요. 따로 법률을 정합니다. 그때 따로 정한 법이 무슨 법이죠? 개특법. 여기까지 하면 수험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이걸 안 벗어나거든.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요약집에 가면 이대로 적어뒀다니까. 오후에 딱 펼쳐놓고 복습하시면 돼. 자,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 관리 문제 68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용도구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원에서의 건축제한, 지역지원의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지역지구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시공관리구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정확합니까? 핵심은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원의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이게 핵심이죠. 2번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행위제한 동그라미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 동그라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방금 이 법에서 직접 정합니까? 따로 법률을 정합니까? 따로 법률을 정한다 줄 것이고 맞죠? 그때 따로 정한 법이 무슨 법이죠? 적으십시오. 이꼴 개특법,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되는 거예요. 3번 시가와 초정구역의 지정 목적 동그라미, 지정권자 동그라미, 행위제한 동그라미, 시가와 초정구역의 지정 목적과 지정권자 그리고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을 정한다 아니고 시가와 초정구역은 전부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이 법, 국토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죠.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함.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이 법령에는, 이 법령이 뭐죠? 국토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이 말이에요. 이 법령에서는 수단조원보호구역 지정 목적 동그라미, 지정권자 동그라미는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까지 맞네. 수단조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제한 동그라미, 건축제한은 이 법에 정하지 않고 따로 법률을 정하고 있죠. 그때 따로 정한 법이 무슨 법이죠? 수산자원관리법. 정확하네. 5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동그라미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동그라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합니까? 따로 법률을 정합니까? 따로 법률을 정합니다. 이때 따로 정한 법이 무슨 법이죠? 이때 따로 정한 법은 적으십시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아유 길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약칭해서 도녹법 그렇게 봅니다. 도녹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69번. 국토교육법상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지정구자 누구죠? 국장. 정확한데요.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정한다. 틀렸죠? 2번이 정답이죠.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뭐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목적이에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목적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하기 쉽지 않다니까. 그 다음에 4번 읽으십시오. 3번 69번에 3번 개발제한구역 관리 동그라미, 행위제한 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행위제한은 무슨 법?
특법 조금 전에 했잖아요. 4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집단 취락지를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집단 취락지의 지정 목적이 뭐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정비가 목적이잖아요. 다음 5번 개발제한구역은 녹지지역에 중복지정될 수 있고요. 다음 내려오십시오. 70번 국토교법상 수단자원보호구역, 수단자원보호구역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지정권자 1번 수단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누가 결정하죠? 해장, 정확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맞죠? 지정 목적이 뭐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목적이에요. 2번도 맞구나. 3번 수단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공유수면 밑줄 긋죠. 그리고 인접토지 줄 긋죠. 수단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인접토지도 가능하죠? 네. 공유수면과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4번 수단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틀렸죠?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이런 수단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대부분은 토지입니까? 토지도 있지만 공유수면이 대부분입니까? 공유수면이 대부분이야. 그럼 여기는 해제가 되더라도 바다니까 바다에다 공장 짓고 아파트 지어 안 지어? 안 짓죠. 그래서 수단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다음 주에 배우는데 봐요. 여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제한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가능하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제한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지정됩니까? 해제되는 구역입니까?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제한공원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는 구역 전부나 일부는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 이상이 되면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되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정태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웃었죠. 오케이. 다음 5번 자연환경 보존지에 지정된 수단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자는 무슨 법?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71번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도시자연공원구역 거기 드시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잠깐만요.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그냥 복습하는 거죠.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이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십니다. 제일 안 되는 거 이거. 도시자연공원구의 지정 목적이죠. 개발제한구의 지정 목적하고 도시자연공원구의 지정 목적 비슷해요. 그래서 대부분 구분을 잘 못하는 거야. 여기서 낚인다니까. 도시자연공원구의 지정 목적 3개를 오늘 오후에 야무지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보시고 도시의 자연환경입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도시의 자연환경. 그리고 경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야. 왜냐하면 공원은 도시 지역에서 공원을 만들 때는 자연환경과 경관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 자연환경과 경관이 양호한 곳이 지정하거든. 그래서 그 공원을 만든 목적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공원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이 건전한 여가 휴식을 즐기는 공간 맞죠? 그래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공원은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같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할 때.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서 식생이 양호한 식물과 생물이죠. 동식물,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게 목적이라. 식물과 생물,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게 목적이죠. 이런 목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고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땅 사면은 행위제한, 개발행위 제한,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국토교육부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따로 정한 법이 무슨 법이죠? 도녹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러면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수험 준비 완벽하게 되거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혹시 사는 거고요.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71번 같이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그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관리로 결정고시한다. 정확합니까? 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개발 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발 조정구로 묶여있다가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구역 지정 대상이 되죠? 네. 그리고 4번.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동그라미, 행위제한 동그라미,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슨 법? 도녹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녹법으로 정한다. 정확한데요? 5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을 정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가발 조정구역인데, 용도구역의 하이라이트는 시가발 조정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입지규제 최소, 시가발 조정구역을 복습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주세요. 지난주 일산 수업할 때 점심을 수강생과 같이 먹었는데, 어떤 남자분인데, 작년 11월 달부터 같이 공부했거든요. 작년 11월부터 같이 했는데, 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처럼 어려운 과목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참 힘든 과목이죠. 누구나 다 어려워해요. 모든 수험생이. 2차는 뭐 공법이잖아요. 어려워하는데 자기도 참 어렵고 남성분인데도 이렇게 힘든 과목이더래. 그래서 이번에 문제풀이 하기 전에 왜 이렇게 전체가 안 보일까 해서 이제 3일을 날 잡아서 3일 동안 공법 기본서를 2번을 읽었대. 이렇게 정독하는 방법으로 외우지는 않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는 방법을 이렇게 빠르게 한 2번 정도 돌리고 읽고 나니까 전체가 좀 보이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들으니까 쏙쏙쏙 들어온대. 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고 하세요라고 제가 말을 못하죠. 그렇다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또 하신다면 굳이 또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죠. 네, 보시고. 상당히 좀 자신감에 찬,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시가발 조정구역. 시가발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가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결정원칙인데, 국가교육과 연계되면 누구죠? 국장.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가발 조정구역 지정 목적은 칠판을 봐주세요. 시가발 조정구역 지정 목적은 여기 화면 보시면 3가지 이루어집니다.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뭘 방지하죠? 시가화.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나중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 지역을 신도시를 개발할 거야.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려고. 그때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이라니까. 그러니까 시가발 조정구역 지정을 결정고시 하면은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유보경을 정하잖아. 유보경이 끝나면 그 다음날 지정 결정고시 그렇게 실효가 되거든. 해제가 돼요. 그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그 결정된 지구단위로 공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도모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지역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합니다.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공관리구로 유보기간을 정하게 되고, 그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유보시키는 게 목적이 유보. 그러니까 만약에 유보기간이 17년이면 17년 동안 도시개발이 금지되어 버리는 거죠. 그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날 시가발 조정구역 지정을 결정고시에 했던 결정고시 계획이 실효되면은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하고 3년 내 지구단위구역 결정해서 계획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도모되는 거예요. 이게 시가발 조정구역이에요. 여기까지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의 실력이 똑같습니다. 누가 못 외우겠어? 이 정도를 다 하거든요. 원서담에는. 여기까지는 전국이 똑같아, 실력이. 모든 수험생이 여기가 똑같은데 실력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죠. 시가발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을 제가 늘 통째로 보라고 하는, 이거 고개 숙여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가발 조정구역에 딱 부동산 소유자는 큰일 났어. 얼마나 큰일 난지 한번 보십시오. 시가발 조정구역 결정고시인 지동네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
이게 안 나오면은 안 돼. 원칙적으로 주동내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요약집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와 주도의 결정 구시인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돼요.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잖아.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금지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적 개발이 전부 금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부동산 값이 안 떨어집니까? 그죠? 근데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 금지됐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뜻 아니에요. 언제 가능하죠? 언제 가능하냐고요? 국방상 공익상이 나와야 된다니까.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주둔구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주둔구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도시군 계획 사업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야.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 중앙행정결의 요청이 있고 시가와 주둔구역 국토부 장관이 시가와 주둔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야. 줄여서 그냥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도시군 계획 사업은 가능하다고 외우시면 돼요. 이거 안 외우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시가와 주둔구에서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은 관할 시청 군청에 가서 허가 사항으로 법정된 거, 법에 정해진 거죠. 허가 사항으로 법정된 거 어디에 정해져 있죠? 시가와 주둔구역에서의 행위자는 이 법과 그 시행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 내에 규정되어 있겠죠. 이렇게 허가 사항으로 법정된 것을 관할 시청 군청 특별시랑 광역시랑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소로부터 뭘 받으면 되죠?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다고 시청군청에 가서. 무엇이 특징이냐면은 시가와 주둔구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는 오직 허가상으로 법정된 것을 허가받아야 할 수 있고요. 신고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시가와 주둔구에서 문제 풀 때 시가와 주둔구에서 무슨 개발행위는 신고해야 한다.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 그리고 허가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와 주둔구에서 무슨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아니한다. 옮겼습니까? X.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 풀 때 시가와 주둔구에서는 무슨 개발행위는 신고해야 된다. 무슨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다 틀린 거예요. 무슨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맞는 거라고요. 허가사항만 법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허가상으로 법에 정한 것을 허가 신청하면은 그 허가를 거부를 못하는 대상이 있어. 허가 거부 대상은 있어도 신고사항이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법에 없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 이거 세 개면은 시가와 주둔구에서의 행위자들 당당할 수 있는데 시가와 주둔구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원칙적 금지,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은 오직 허가상으로 법정된 것을 허가받아서 할 수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문제 같이 볼까요? 72번. 국토교육법상 시가와 주둔구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을 받고 시가와 주둔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누구죠?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만 국장이죠. 다음 2번.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맞습니까? 그림 기억나시죠?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고와 방지 줄것죠. 무질서한 시고와 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 줄것죠. 일정 기간 동안 시가와 유보 줄것죠. 맞습니까? 이 세 개가 뭐죠? 지정 목적이잖아.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 일정 기간 시가와 유보. 그 다음에 3번 내려옵니다. 이때 시가와 유보 기간은 몇 년이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무엇을 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한다. 4번. 시가와 주둔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 5번. 시가와 주둔구역에서 해제된 구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단위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 시가와 주둔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구역 중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해요. 74번.
74번이에요. 국토교육법상 시가와 주정구역 안의 행위 제한, 행위 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가와 주정구역의 행위 제한 나오면은 고개 드시고요.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되죠. 도시공계획 4번 원칙적 금지,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에 불가피한 도시공계획 3번 예외적으로 허용, 그리고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은 오직 허가사항으로 법정된 것을 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신고해야 한다. 있습니까? 없어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 봅시다. 74번.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당시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구 시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신고하면 되죠? 3개월 내에 신고하면 계속 할 수 있다. 기득권 보호 지난주에 공부했죠? 네. 2번. 시가와 주정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은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까? 비도시군 계획 사업입니까?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 법정된 행위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구역사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그때 법정된 행위는 신고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허가사항. 허가사항으로 법에 정해진 행위를 관할 시청구청에서 허가받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2번은 O 믿겠습니까? O! 3번. 한 가구당 기존 축사 면적을 포함하여 300종 이하의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 보통 이게 딱 보이면은 수험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배운 거 나왔네.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외우라고 배워준 적은 없지. 맞죠?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기존 축사 면적을 포함하여 300종 이하의 축사니까 대규모 축사는 아니잖아. 이런 네, 소규모 축사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맞죠? 틀렸잖아요. 허가받지 아니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 쉬운 건데 이걸 보통 안 배웠다 그래요. 선생님 안 배운 거 나왔다 그러고 그래요. 이제 3번이 답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여 축사를 도시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지도 않죠. 공채개발입니까? 축사 짓고 창고 짓는 것은 사적개발입니까? 사적개발인데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은 오직 허가사항 부지라고 했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틀렸잖아. 4번. 개발이 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관하여 밑줄 그십시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 동그라미. 5번. 시가와 주정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3대 3. 75번 문제 볼까요? 국토교육법상 시가와 주정구역에서 개발이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5번이에요. 관리용 건축물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인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고요.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네, 기존 관리용 건축물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는 허가 신청 시 허가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문제지. 허가 거부 대상을,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대상을 외우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암기할 필요는 있습니까? 참고하시면 됩니까? 참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제예요. 76번 풀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시가와 주정구역, 국토교육법상 시가와 주정구역에서 개발인 허가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의 증축 줄 것죠. 100제곱미터 이하 줄 것이고 주택의 증축 줄 것이고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증축은 경미하죠. 그래도 이것은 신고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는 거라니까.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돼. 다음 2번. 기존 건축물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부속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로 할 수 있다. OX, X. 신고할 수 있는 사적 개발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답이 2번이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다음 3번. 기존 건축물의 동일 용도 규모 안에서 개축, 재축,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고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허가받고 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다. 4번. 종교시설 증축은 허가를 할 수 있으나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 당시 종교시설 연면적 200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 공동시설로서 새마을 회관 설치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적 개발은 대부분이 전부가 허가사항뿐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입지규제 취소 구역은 잠시 휴식 후에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